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유명한 사람 안철수입니다. 대통령 후보 수락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유평으로 소개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습니다. 10년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봤고 느꼈고 배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바라보던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게 어렵고 험한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나서느냐고 하십니다. 왼팔만 있는 세상에 오른팔을 들고 가는 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생이며 공존이며 상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른손도 왼손도 필요합니다. 정치판에서 말하는 정치공학이란 유치한 단어가 어쩌면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익이 아니라 그대로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을 걸어오면서 봤습니다. 정의와 믿음과 진실이 얼마만큼 쉽게 유린되고 쉽게 허물어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 가치는 지켜지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정치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권모술수가 진실이 되고 배반과 모략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선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앞가림을 위한 방편으로 국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정치를 공학적으로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바보라는 비아냥도, 순진하다는 놀림도 감수하겠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진실한 정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단 한 분이라도 안철수의 정치와 가치를 알아주신다면 망설임 없이 저를 던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가을 하늘을 봅니다. 내일의 대한민국도 저렇게 청명했으면 합니다.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의 길, 안철수의 정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번에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의 변을 밝힙니다. 후보 수락의 글인데요. 안철수답다는 걸 느꼈고요. 10년이 됐거든요. 정치 들어온 지. 흰 가운 입은 모습이 더 어울린다. 순진하다. 이런 비아냥 많이 들어. 저도 뭐 그런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하고 방송도 해봤고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안철수하고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더만요. 그런데 이 글이 이건 안철수가 썼구나. 안철수의 아주 솔직한 마음을 담았구나. 이런 걸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나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연설문 같은 거요. 연설문 그 비서관이 있습니다. 큰 정치인들은 연설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은 제가 느낀 안철수가 쓴 거네요. 본인이 쓴 겁니다. 본인의 글이 묻어나오는데 그만큼 그 진솔한 마음이, 진솔하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다운 게 진솔한 거 아닙니까? 이봉규는 이봉규다운 거가 진솔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멋진 마음이 아니고 아주 착한 마음이 아니고 아주 용감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거, 그게 여러 사람의 공감을 못 얻어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그게 진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글 따로, 마음과 행동 따로, 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말하고 행동 다르고, 어제 말하고 오늘 말 다르고요. 아이고 10년 전 한 말하고 지금 하고요 같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문재인 취임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바이트 나와요. 토합니다. 토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때 말과 연설문과 지금 쭉 5년 가까이 보여준 그의 통치 행위 너무나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재명도 며칠 전에 한 말 오늘 또 달라요. 대부분 그래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 쇼맨십이라고 그럴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중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쏟아내다 보면 실수가 되고, 앞에 이제 총중에서 오버하다 보면 이게 막말이 되고, 둘러대다 보면 이게 또 거짓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대중을 상대하니까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이는지 모르게 속입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막 그냥 급급하게 거기다 막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짜장면 원하면 자기는 짬뽕이 더 나은 것 같은데도 짜장면 갖다가 막 앵기는 거예요. 짜장면이 상했는데도 저기서 막 원하니까 막 앵기는 거예요. 짜장면 이거 상했습니다. 짬뽕 드세요. 못해. 어디서 막 짜장 하면 예 짜장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표고 내 인기가 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진솔한 거는 뭐 누가 뭐 멋있다. 아주 뭐 일생이 최재형 원장 일생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일생은 그건 진솔한 거예요. 그건 생활이 진솔한 거야. 일생이 진솔한 거야. 그러나 그의 말이 진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일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연설하고 아니면 이런 글이 대중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진솔한 게 아니거든.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멋지게 살아왔는데 대중에 맞추다 보니까 진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안철수의 이 대통령 후보 수락의 글은 제가 볼 때 안철수답고 안철수가 썼고 진솔하다. 이 글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좌파고 우파고 비판 많이 하겠죠. 또 나왔냐? 그래 10년 전에 나와서 그래서 계속 철수 정치하더니 뭐 때만 되면 나타나냐? 뭐 선거만 되면 나오냐? 뭐 별 비난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진솔하다고 그러냐면 어떻든 선거 공학적으로 그가 틀렸든 정치인으로 그가 정형화된 정치의 그 능력이 없든 어떻든 간에 이건 안철수의 마음을 담은 글이다. 이 글과 안철수의 마음은 같다. 요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훌륭한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요. 그게 뭐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게 뭐 그가 뭐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이 얘기 못해요. 그가 뭐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도 얘기 못해요. 그러나 이 글은 최소한 진솔한 글이다. 저는 이제 그걸 느끼는데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느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롱받는 거 안에 이제 순진하다 그런 거 아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어리석다 이런 거 있지. 그다음에 정치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옷을 왜 자꾸 입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비판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도요. 여러 가지 고집 있잖아요. 추미애 스타일의 고집이 있고 문재인 스타일의 그 답답한 고집이 있고 이재명 스타일의 그 아주 악한 그 아주 사악한 고집이 있고 안철수는 안철수 스타일의 고집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냥 또 누가 뭐래도 또 나오는 거. 또 나오면서 누가 뭐래도 자기만의 또 진실된 정치를 또 얘기해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기만의 또 새 정치를 얘기해. 근데 그가 말하는 새 정치는 이걸 겁니다. 네가 새 정치 보여준 게 뭐 있냐 이제 저도 비판 많이 했는데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는 이걸 거예요. 제가 이제 추측컨대 여기 그래서도 좀 녹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게 진보라는 탈을 쓰고 좌파 정치 그다음에 보수라는 탈을 쓰고 우파 정치 하는데 그 기득권에 쩔고 그 선거 공학에 쩔고 정치 공학에 쩔고 그저 대중의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뭉치고 권모술수하고 이런 그 기존의 정치 그거하고 다른 새 정치다. 좀 바보 같은 정치 조금 뭐 손해보는 정치? 그러나 꿋꿋하게 나는 새 정치 할 거예요. 내가 안철수예요. 나는 손해봐도 갈 겁니다. 이런 그 쪼잔하지만 어떻게 보면 쪼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그냥 꿋꿋이 가는 거. 그거를 본인 자신 새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중국 그 식당에서 이제 밥을 둘이서 먹는데 그 유산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유산슬. 근데 유산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저기서 미끈미끈하고 이래. 이야 그걸 쟤는 숟갈로 이렇게 퍼서 먹는데 그걸 젓갈로 하나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 답답하게 먹더라고요. 내가 그저 뭐라고 저 핀잔을 안 줬어요. 그걸 왜 그렇게 먹어야 그냥 숟갈로 퍽퍽 먹지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건 그의 어떤 스타일이구나 그러고 그냥 희한하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한 말은 눈치 안 주고 그냥 저는 또 숟갈로 저는 또 저대로 먹은 거고 그는 그대로 젓갈로 하나 마치 그 콩자반 하나를 먹듯이 유산슬을 하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답답한 면도 있고 참 뭐라고 그럴까 바보 같은 면도 있는데 고집스럽구나. 그 자기의 그 루틴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있구나. 누가 뭐래건 그 앞에서 비판할 수도 있잖아. 그걸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먹냐 쪼잔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당신은 쪼잔하다고 비판하든 말든 나는 그냥 고집스럽게 먹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일단 돈도 많고 또 서울 의대에 나와서 의사하고, 그러니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없죠. 돈에 대한 컴플렉스 없죠. 그리고 부인도 의사야. 뭐 부인이 뭐 어떻든 부인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죠. 그냥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그냥 해맑아요. 그 자기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면 옳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욕하든 말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철수가 변수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생각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정치공학도 어느 정도 계산이, 자기는 공학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는 거, 그거를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정치공학이에요. 국민의 민심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맞추는 게 하나의 정치공학인데, 내가 볼 때 2시 한 3, 40분이면 결정 날 텐데요. 요거 녹화는 그 몇 시간 전인데, 누가 되더라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잘 하지 않으면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는 한번 낭패를 받고, 이게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여차하면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이준석 리스크예요. 이준석이처럼 자꾸 안철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이 고집은요 계속 유산슬 그냥 젓가락 가지고 계속 먹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이 좋은 일 시킵니다. 안철수 주목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과 잘 해보십시오. 이준석 안 돼. 빨리 물러나라.